자, 이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서 이제 마무리인 부가세 신고서 검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부가세 신고서가 마무리되면은 물론 부가세 신고서 자체를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하셔서 하는 것도 마감하시면서 거기에 서류들이 다 돼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예, 예를 들어 이제 마감을 한다면은 여기 있는 서류들이 제대로 다 됐는지 혹시 빠진 건 없는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뭐 매출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랄지 매입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챙겨서 뭐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서 마감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4월에서 뭐 6월 해서 마감 돼 있네. 근데 여기서 빠진 것들을 혹시 챙겨가지고 보시면서 예, 마감하시면서 혹시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보셔야 돼요.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홈택스 내역하고 이제 책에 보시는 것처럼 홈택스 데이터하고 상호 대조해서 데이터 내역에서 이 데이터 우리가 마감된 내역이 틀린 게 없는지 합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합계표 금액과 우리 홈택스에 있는 금액이 맞는지, 여기 프로그램의 금액하고 세무계산서에서 조회한 이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건 이제 그때그때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홈택스에 조회한 내역은 출력하시는 게 좋겠죠. 출력하셔가지고 이또 최종본은 출력하셔서 대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금액이 맞다면 출력하셔서 보시고,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매입 금액하고 여기 있는 홈택스에 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확인 절차를 뭐 여기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 발행한 금액이랄지 그다음에 현금증서 발행한 금액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로 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매출과 매입 쭉 여기 매출과 매입 이런 것들이 신용카드 매입 내역, 그다음에 임대 공과액과 내역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혹시나 매출 중에 전자상거래나 배달 음식 앱이나 숙박 앱에 대한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매출은 수출명서 확인 없는지, 홈택스가 수출명서 다시 한번 대조해보고 빠지면 바로 0.5%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공제는 합계는 연간 1,000만 원인데 혹시 2기 때라면 1기 때를 생각 안 하고 1기 때 700만 원 받아놓은 게 있는데 2기 때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도만큼 그냥 600 얼마 받아놓은 게 하진 않았는지. 왜냐하면 1년간 연간이 1,000만 원이니까 1기에 700만 원 받았으면 2기 때는 나머지 1,000만 원에서 나머지 3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입력하지 안 하는지, 입력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예정 고지세액은 빼먹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최종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부가율을 확인해서 부가율이 전기 대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별 큰 변동이 없었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부가율이 큰 변동이 있었다. 지난번에 부가율이 뭐 70%였는데 이번에 부가율이 30%로 떨어졌다. 아니 뭔가 회사 매출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특별하게 이번에 크게 매입한 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혹시 잘못됐다면 미리 원래 파악해봐야겠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회사하고 컨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내역들 쭉 한 번씩 보시고, 그다음에 거래처에다가 PDF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PDF 일괄 출력이 있어요. 일괄 출력할 때 뭐 출력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한 내역, 마감한 내역이 해가지고 PDF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뭐 서버 복사 안 해도 되고 PDF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저장하기 해서 하면은 우리가 작성한 서식들이 다 이 PDF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된 내역을 이 회사로 거래처에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러이러한 내역들이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래처에서 컨펌 받아서 네, 누락된 내역 없이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일괄 출력해서 PDF 저장한 다음에 목록을 보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거래처하고 내가 작성한 거 거래처하고 확인도 해야 되고 하죠. 중간에 이제 뭐 제가 담당하시는 분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다 처리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처리 위에다가 결제를 맡아야 한다면 결제를 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신고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전자신고하고 납부서를 거래처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홈택스에 전자신고하는 것은 마감해서 전자신고를 누르시면은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 제작 화면이 나타나요. 제작하시면 되고 제작 누르시면 암호를 입력하시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변경하시면 되고 언제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이게 보통은 ERS 데이터에 C 드라이브의 ERS 데이터에다가 저장하는데 폴더에 저장하는데 본인이 바꾸셔도 상관없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C 드라이브 ERS 데이터에 저장되게 기본 설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시는데 늘 하던 번호 비밀번호를 하시려면 그 번호로 그냥 변경 없이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세무인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이디로 들어갈 때 특히 보셔야 될 게 세무드레인이 거의 공통 아이디가 있고 개별 아이디가 있는데 공통 아이디는 세무 사무실마다 하나 있는 공통 아이디고 개별은 이제 개별 사용자 아이디니까 부서 사용자 아이디니까 이것만 틀려도 개별로 되어 있냐 공통에 틀렸냐에 따라서 제작할 때 누구 이름으로 제작되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 사용자별로 신고한다면 개별로 해가지고 제작해서 신고하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는 다른 건 마감까지는 다 개별로 하는데 신고는 다 공통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디 공통 아이디로 해서 제작하시고 로그인도 신고할 때 로그인도 공통 아이디로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제작을 얻은 거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그인도 그 번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개별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개별하고 그다음에 공통해서 취합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니까 개별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개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틀려도 오류로 떠요. 계정 개별하고 공통으로 어떤 걸로 마감했느냐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전자신고 수록된 아이디가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나는 개별로 했는데 공통 아이디로 로그인에 들어갔다든지 반대로 여기다 공통으로 제작했는데 나는 개별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에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오류로 뜨니까 그건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홈택스에 신고 납부로 들어가시면 이 신고 납부에 부가세에 누르시면 이렇게 신고 납부 제작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을 누르시고 간이 과세자는 아래 파일 변환 신고가 여기 아래 걸 누르시면 되고 해서 눌러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달라요. 마감되는 게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하실 때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할 때 헷갈리지 말고 양쪽 각각 하셔야 된다는 거고 변환 파일 선택할 때 첫 번째 세금 신고하는데 파일에서 찾아보기 해가지고 찾아보기에서 파일을 ERS 데이터에서 저장했으면 ERS 데이터에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떠요. 선택하시면은 그러면 그것을 파일 형식 검증하기로 눌러가지고 검증 결과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내용 검증도 하고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환 파일 입력하시고 오류 있는지 보시고 오류 없다면은 신고서 전송하기로 가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내역 보시고 접수증 출력하신 다음에 이 납부서 신고 내역에 조회해가지고 납부서를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접수증뿐만 아니라 납부서를 보기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납부서 보기에서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그 내역을 이렇게 이 가상계좌가 적어져 있는 걸로 해서 파일 내려받기로 내려받아서 거래처에 최종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반드시 그리고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라고 납부 기한 써 있으니까 4월 25일이 일요일 휴일이어서 25일 6일이었으니까 이날까지 꼭 납부하십사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즘은 국세 납부 요즘에 많이 돼 있어서 예전처럼 뭐 이렇게 은행 직접 가서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은행 창구에 인원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은행 창구가 혼잡해서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뱅킹으로 많이 하니까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든지 아니면 홈뱅킹으로 납부하시면라고 권유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세무사무실 입장에서 전자신고 목록을 확인해서 신고 내역이 빠뜨린 것은 없는지 목록 확인하시고 그때도 확인하셔야 돼요. 또 이제 마지막 날 가서 이제 확인하려면 마지막 날 누구나 다 바빠요. 그러니까 꼭 그때 한 번씩 확인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영세율 등 첨부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첨부 서류 있다면은
뭐 그냥 이걸 뭐 세무사 갖다 주거나 출력해가지고 뭐 등기로 보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스캔하셔가 요즘엔 대부분 다 자료 스캔해서 거래처에서 와요. 그러면 그 자료 받아서 그냥 전달해 주시면 돼요. 아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영세율 첨부서를 받아가지고 받은 자료를 그대로 스캔한 자료를 아래 보시면 아까 부가 신고해서 우리 이거 전자 파일 전환해가지고 했잖아요. 이것을 아래 보면 기타 증빙 서류 제출이 있는데 증빙 서류 제출에다가 누르시면은 신고한 내역을 찾아요. 어떤 신고한 걸로 하니 해갖고 사업등록번호 집어넣으면은 신고한 내역이 나와요. 아 신고됐습니다라고 나오면 거기서 부속 서류 첨부하기라고 눌러주시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파일 선택해가지고 회사에서 받은 영세율 첨부 서류 선택해서 부속 서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완료되기까지 혹시 빠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거래처에 펌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신고하고 한 내역이니까 특히 뭐 이렇게 매출 내역 혹은 매입 내역 혹시 이번에 바뀐 내역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나중에 가면 이제 분쟁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분쟁이 생기면은 서로 남의 탓해요. 네가 달라고 안 했잖아. 그리고 뭐 우리는 상 주시지 않으셨잖아.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뭐뭐뭐뭐가 이번에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난 다음에 뭐뭐뭐 주시라고 하고 뭐뭐뭐가 미미하다고 하고 해야지. 그리고 기록에 남겨야 돼요. 메일로 해서 메일로 주고받고 해서 컨펌해 달라고 하고 메일로 했으면 메일로 확인 메일 주세요 해서 네 확인했더니 누락 내역이 없습니다까지 받으셔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교재의 처음부터 이제 지필은 그 이론 위주가 아니라 다분히 실무에서 신고하는 위주를 해서 했습니다. 원판은 이영민 세무사님이 훌륭하게 원판을 작성해 주시고 원래 기획 의도에 맞게 해주셔서 제가 좀 수월하게 개정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시간이 이제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이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가 이 신고하고 뭐 책 만들고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촬영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 책을 내는데 마지막에 되면은 아쉽고 뭐 그런 점이 있는데 다음 판에는 더 보완해서 좀 더 좋은 이 안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이나 그 강의 내용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